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금요일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는데 이 미국 증시 왜 하락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이유를 얘기하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고서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진짜 고용보고서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물어보면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연일도 사상체육과에 따른 어느 정도의 조정 심리, 차익 심리 정도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찌됐건 다우지수가 한 0.5% 정도 내렸고 S&P 500도 0.3% 내렸습니다. 나스닥도 한 0.3% 정도 내렸습니다. 얘기 나왔던 대로 있죠. 12월 고용보고서가 예상 수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14만 5천 건이 나왔는데요. 전망이 16만 건이었으니까 그보다 조금 부족했다. 15,000건 정도 좀 부족했습니다. 12월 실업률 3.5%인데 3.5%는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가 미국에서 5%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3.6%나 2.5%나 똑같은 수준이다. 네네. 그러니까 손을 들고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일을 잡는 어떤 형태건 간에 일을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당 임금은 2.9%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걸 또 일부에서는 3.1%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적으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월가의 평가는 바로 이런 쪽에서 몇 분의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칼튼 타워 투자자문의 맷 올튼 부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지금 다른 나라까지 좋아지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상 얘기가 우려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지만 그런 목소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적절한 숫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드 웨스트 마켓의 존 브릭스 대표는 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런 숫자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네. 여전히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시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 근거를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자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매우 좋은 고용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밑단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떨어지려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고용 지표 대비 떨어졌다는 거는 제가 약간 너무 과한 평가 아니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중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9,000선을 잠깐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9,000원 선에서는 이제 한번 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1월 15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네. 지금 달력으로 보면 두 달이 안 되고요. 거래수 보더라도 32일 정도 될까 말까인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1980년에 이제 1000포인트 넘어선 이후에 지금 정말 엄청난 속도로 29,000까지 와 있습니다. 네. 이게 자세한 거를 보실 필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2010년 이후, 즉 2008년, 7년, 8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소위 리만 사태 이후에요. 무려 14번째에 1000포인트를 도달했습니다. 1000포인트. 우리가 1000포인트, 100포인트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라운드 넘버라고 얘기해서 네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리 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수치이기 때문에 퍼센트는 작습니다만 네.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다우 3만도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게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죠. 애플이요. 최근 3개월 동안에 36%가 무려 올라갔고요. 28,000선이요.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15일입니다. 네. 그 이후에 무려 17%나 주가가 급등했고요. 다음은 역시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17%나 올라갔고요. 28,000선이요. 9%나 급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다우 기준입니다. 다우는 네네. 아시다시피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 기준을 설명할 수 못한다.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어찌됐건 역사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일 오래된 지수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도 굉장히 그 힘이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계속. 주식시장만 보면 뭐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플과 구글, 비자, 알리바바 등이 지난 주말에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구글, 비자. 구글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무조건 쓰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안 내더라도 삼성이 냈죠. 그렇죠. LG가 낸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고객이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매일 한 번씩 이상 보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기업이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다 알고 본인도 어찌됐건 직접 간접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정말 이게 여기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없다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전체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S&P 500은 한 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나스닥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주간 단위로 보면 나스닥은 1.75%, 다우지수는 1.7%, S&P 500은 0.94%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특징주만 간단히 다시 한번 흐름만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역시 애플이죠. 애플이 지난주 내내 사상 최고가를 계속 이어가면서 정말 저게 정말 직선인지 뭔지 정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가 그러니까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50%더 올라간다는 네네. 얘기를 하는 사람, 짐몬스터 같은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올라가고 있다. 네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회사 이름은 알파벳입니다. 지주회사가 알파벳이고요. 심벌은 구글이라고 GOOGL을 쓰고 있는데요. 역시 구글도 0.65%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새벽까지 카드 쓰신 분 꽤 계시거든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여러분들도 아마 쓰셨을 것 같고 물론 시시때때로 쓰고 있어요. 저도 썼죠. 네. 왜냐하면 아침에 택시 타고 올 때마다 내는 게 바로 이 카드를 쓰거든요. 네네. 비자도 사상 최고가 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죠.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떨어지면 사겠다 그랬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다만 이렇게 반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드 오늘 안 쓰겠냐? 거기에 모든 것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이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테슬라가 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도 지금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여전히 뭐 엄청나게 아직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테슬라가 이익을 못 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즘은 JP모건이 쉬는 대신에 골드만삭스가 아주 분전하고 있으면서 고공행진을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무작정 따라하기 했더라 한번 소개시킨 네, 기억이 한번 있는데요. 해주셨죠. 네, 초반에.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에듀라고 합니다. 그걸 뉴 오리엔탈 에듀. 에듀케이션이고요. 한국 네. 중국말로는 신동방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1.89% 올라갔지만 지난주 내내 또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음에도 주가 또 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네. 안 좋은 것도 있죠. 작년에 다우지수 주식에서 제일 안 좋았던 주식이 바로 이 주식인데요.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인데 지난 목요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또 실적이 안 좋게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즉 아, 많이 네. 떨어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우리는 한국 시장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또 금방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올랐는데 2018년 초와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2018년 초에 엄청 올라갔다가 네. 2월, 3월에 또 급락한 그러니까요. 경험이 네.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약간 다른 것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 그럼 왜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너무나 명확하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텍스 감면 효과, 네네.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요. 네. 17년에 이제 계속 입법 활동하면서 이제 감세가 통과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 그래서 투자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풀리던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주가가 25%가 오른 상태였고요. 그 2010년 잠시 여름에 쉬었지만 또
또 15%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는 PR이 그래도 18.5배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네네. 지금도 거의 붙었습니다. 18.2배, 뭐 3배, 뭐 1배에서 4배 얘기하는데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 딱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 18.5가 무슨 사상 최고 수준 아니지만 네네. 최근 10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PR 값이 이제 가장 많이 높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떤 고평가, 시장 전체적인 고평가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S&P 500 전체가 되겠고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이익이 너무 잘 나는 기업과 이익을 너무 못 빼는 기업을 뺀 PR을 뭐 그럴 때 약간 어거지 같지만 네네. 빼면 그 당시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아 있는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단계 합의에 네네. 대한 것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만약에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네네. 이것이 하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도 하나는 그 당시에도 빵이 워낙 달려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은근히 페이스북도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별 볼 일 없고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한 20일만 보면 나스닥은 급등할 때 S&P는 쉬고 있거든요. 그게 다 네네. 왜 그렇겠습니까? 애플이 확 끌고 가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의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2년째 이어졌던 자금이 그 주식에서 빠졌던 자금이 지금 한두 달째 지금 다시 들어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보다 약간 수급에서는 좀 좋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PR 자체가 상당히 비싸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번 이익이 좋아. 내일부터 네. 날 이익이 증가하지 않으면 확실히 증가하는 것을 확신을 갖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운 것도 그러니까요.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마침 이제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어닝 시즌이요. 그래서 내일 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는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마 목요일 날 발표될 소매 판매가 네. 아닌가 싶은데요. 12월 소매 판매가 지금 0.3%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주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